최민준 대행이 내 첫 차보다 더 비싼 명품 조끼를 입고 백단향 향수와 근거 없는 자신감을 풀풀 풍기며 들어왔던 그날, 나는 끝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나의 성역이자 요새, 그리고 1조 원 규모의 물류 제국을 움직이는 심장부인 전산실을 둘러보더니 마치 개똥이라도 밟은 사람처럼 코를 찡긋거렸다. 김 실장님, 여기 너무 공장 느낌 나지 않아요? 그가 반짝이는 로퍼로 액세스 플로어 타일을 톡톡 두드리며 물었다. 좀 더 애자일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감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어요. 나는 눈을 굴리지 않았다. 삼류 연극 같은 꼴을 보기엔 이 바닥에서 너무 오래 굴렀으니까 그저 배터리 산성액과 절망을 섞은 맛이 나는 미지근한 탕비실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대행님, 시체에 연결된 심박 모니터처럼 평온한 목소리로 내가 말했다. 이 방은 시간당 4만 건의 주문을 처리합니다. 3년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급여 시스템을 보호하고요. 이곳에 필요한 건 감성이 아니라 냉각 시스템과 전력입니다. 그는 MBA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며 해고하는 법, 바로 다음에 가르친다는 그 거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게 바로 우리가 혁신하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이에요. 김 실장님, 아버지가 훌륭한 기초를 다지신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린 지금 우주선을 만들고 있다고요. 우주선요. 잘났어 정말. 우주선이라니. 에어팟 페어링 하나 못해서 헬프데스크에 전화하던 애송이가 이제 와서 캡틴 커크 흉내를 내고 있다. 내 이름은 김명숙이다. 그래, 계속해봐라. 55세. 아줌마가 후드티 입고 위생관념은 유료 DLC 아이템쯤으로 여기는 놈들이 지배하는 이 바닥에서 살아남았다는 게 우습겠지. 나는 시스템 운영 실장이다. 직함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상은 인터넷의 청소부다. 마케팅 인턴이 홈페이지에 4K 동영상을 올려서 새벽 3시에 서버가 뻗으면 내가 고친다. 태양 흑점 폭발이나 다람쥐가 광 케이블을 씹어서 물류센터 스캐너가 재고 DB랑 통신을 못하면 그것도 내가 고친다. 나는 지난 15년 동안 이 회사를 지탱해온 보이지 않는 접착제였다. 최민준의 아버지인 창업주, 우리끼리는 왕 회장님이라 부르는 최 회장님은 내 가치를 알았다. 그는 트럭 한 대와 감당 못할 빚을 지고 사업을 시작한 거친 분이었다. 그는 끈기를 존중했다. 10년 전, 우리는 회사를 거의 날려버릴 뻔한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악랄한 랜섬웨어였다. 비싼 돈 주고 부른 외부 컨설턴트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닐 때 나는 문을 걸어 잠그고 내화 금고에 보관해둔 마그네틱 테이프 백업본으로 핵심 인프라를 처음부터 다시 구축했다. 4일 동안 한숨도 못 잤다. 상황이 진정되자 최 회장님은 나를 집무실로 불렀다. 위스키를 2손가락 높이만큼 따라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셨다. 그때 우리가 만든 것이 바로 컨트롤 서버다. 데드맨 스위치, 데드맨 스위치나 핵가방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류센터, 결제, 웹사이트, 보안 등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중앙 대시보드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장치가 있다. 최 회장님은 의심이 많았다. 그는 내부 직원의 배신이나 해커가 시스템 통제권을 탈취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 그래서 회장님은 나에게 특정 프로토콜, 즉 하트비트 하트빗 코드를 심게 했다. 내 마스터 관리자 계정이 주기적으로 서버와 통신해야 한다. 만약 내 계정이 비활성화되거나 48시간 내에 특정 암호화 토큰 시퀀스를 입력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최악의 상황으로 간주한다. 조종석이 탈취당했다고 판단하고 안전 모드를 발동하는 것이다. 안전 모드라고 하니 듣기엔 좋아 보이지. 안전하고 아늑할 것 같지? 천만의 말씀. 이 안전 모드는 초토화 프로토콜이다. 외부 트래픽을 차단한다. 물류 배송 목록을 동결한다. 금융결제 게이트웨이를 잠근다. 데이터 도난을 막기 위해 회사의 모든 디지털 발자국을 벽돌로 만들어버린다. 뇌를 죽여서라도 몸통을 살리기 위해 설계된 자폭조끼인 셈이다. 이걸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최 회장님과 나 단 2명뿐이다.
하지만 최 회장님은 6개월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살아는 계시지만 잘 가꿔진 정원과 조용히 속삭이는 간병인들이 있는 요양병원에서 천천히 회복 중이시다. 그 부재를 틈타 이사회가 임명한 사람이 바로 비전 제시가이자 혁신가인 최민준이다. 최민준은 데드맨 스위치에 대해 모른다. 기술 문서를 읽지 않았으니까 그는 구형 레가시이라면 무조건 쓸모없는 건 줄 안다. 본격적으로 이 열차 탈선 사고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의리상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라. 공짜다. 솔직히 요즘은 조회수 올라가는 거 보는 게 내 유일한 도파민이다. 게다가 당신들 중 95%는 부끄럼 타는 너구리 마냥 눈팅만 하고 있다는 거 다 안다. 친구가 되어주면 고맙겠다. 자, 다시 그놈의 우주선 이야기로 돌아가자. 지난 3개월 동안 나는 최민준이 아버지가 쌓아올린 기업 문화를 해체하는 꼴을 지켜봤다. 모든 배송기사의 이름을 외우던 물류 소장을 자르고 트럭을 강물로 뛰어들게 만드는 알고리즘으로 대체했다. 유치원생이 매직으로 낙서한 것 같은 리브랜딩 캠페인에 20억 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나를 마치 자신의 매끈한 유리벽에 묻은 얼룩처럼 쳐다봤다. 나는 반대파였다. 이번 주 화요일까지 전체 DB를 이 신생 클라우드 서비스로 옮길 수 있나요? 아니요, 대행님.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기술적으로 자살행위입니다. 2단계 인증 좀 없애면 안 돼요? 영업팀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아니요, 대행님. 러시아 해커들이 우리 급여 서버에서 비트코인 채굴하게 둘 순 없잖아요. 그는 그걸 싫어했다. 내가 회사에 약점을 쥐고 있다는 걸 싫어했고 직원들이 나를 존경한다는 걸 싫어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싫어했던 건 내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나를 마음대로 혁신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징후는 보이기 시작했다. 알지 않는가? 금요일 오후에 갑자기 잡히는 인사곡과 면담. 참조 CC에는 들어가 있지만 수신인엔 없는 수동 공격적인 이메일들. 그리고 새로 뽑은 스키니진 이분 주니어 시스템 관리자 박지훈. 파이썬이 그냥 뱀 이름인 줄이나 알 것 같은 이 녀석이 문서와 목적이라며 자꾸 내 비밀번호를 물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프린터 네트워크 비밀번호나 알려줬다. 토너 레벨이나 맞추며 놀라고 해라. 어느 날 오후 책상에서 편의점 샌드위치를 씹으며 내가 스트라디바리우스처럼 완벽하게 조율해둔 서버의 로드 밸런싱 화면을 보고 있는데 인사팀이 들어왔다. 생일날 컵케이크 돌리는 착한 인사팀 직원이 아니었다. 터미네이터라 불리는 이수진 인사팀장이었다. 눈은 전혀 웃지 않는 정장 입은 상어 같은 여자다. 김 실장님, 가짜 걱정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최 대행님이 대회의실에서 보자고 하십니다. 노트북 지참하시고요. 가슴이 철렁했다. 고속도로에서 차 엔진이 갈리는 듯한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 때와 똑같은 기분이었다. 뭔가 치명적인 게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나는 화면을 봤다. 컨트롤 서버 대시보드는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모든 시스템 정상. 알겠어요, 이 팀장님. 입가에 묻은 빵가루를 닦으며 말했다. 스테이션 잠금만 하고요. 복도를 걸어갔다. 머리 위에 형광등이 성난 말벌처럼 웅웅거렸다. 15번의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휴게실을 지났다.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익숙한 전산실 문도 지났다. 마치 내 배의 널빤지 위를 걸어 바다로 뛰어들라는 명령을 받은 선장이 된 기분이었다. 유리로 된 대회의실에 들어서니 최민준이 상석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와도 쳐다보지도 않았다. 스키니진을 입은 박지훈 대리는 그 옆에 앉아 빈티지 밴드 티셔츠가 젖을 정도로 식은땀을 흘리며 불안해하고 있었다. 앉으세요, 김 실장님. 최민준이 마침내 핸드폰을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 밀며 말했다. 나는 앉았다. 노트북은 열지 않았다. 그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모았다. 수백만 줄의 코드를 짰던 손. 2018년 홍수 때 서버를 들고 3층 계단을 뛰어 올라갔던 그 손을 구조적인 변화를 좀 주려고 합니다. 최민준이 진지한 CEO 목소리를 깔며 시작했다.
IT 부서에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새로운 방향성이요. 그동안의 노고에는 감사하지만 김 실장님의 스킬셋은 더 이상 우리의 전략적 비전과 맞지 않는 것 같군요. 번역해드리죠. 내가 찐득한 위선들을 걷어내며 말했다. 전 늙었고 인건비가 비싸고 당신한테 안 된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니까요. 최민준의 턱에 힘이 들어갔다. 여긴 사규에 따라 고용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김 실장님. 말꼬리 잡을 필요 없어요. 이건 즉시 해고 통보입니다. 이수진 팀장이 두툼한 봉투를 테이블로 밀었다. 퇴직금 및 위로금 패키지입니다. 회사 비방 금지 서약서에 서명하고 오늘 중으로 모든 개정 권한을 인계하는 조건입니다. 봉투를 봤다. 그리고 최민준을 봤다. 그는 우월감에 젖어 있었다. 자기가 종양을 도려낸다고 생각했겠지. 사실은 대동맥을 자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대행님, 내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아버지는 병가 중이십니다. 그가 쏘아붙였다. 지금 경영권은 저한테 있어요. 내 결정이 곧 최종입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이걸 진행하기 전에 인프라에 대해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프로토콜이 하나 있는데. 그만. 최민준이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다. 자신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려는 시도는 그만두세요. 박 대리도 자격증 다 있어요. 프로토콜은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우린 그냥 중앙 서버 관리자 키만 있으면 돼요. 컨트롤 서버 말입니다. 나는 박지훈을 쳐다봤다. 녀석은 토하기 일보 직전의 표정이었다. 자기가 준비 안 됐다는 걸 본인도 아는 거다. 라우터 리셋도 겨우 하는 애가 전국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관리한다니. 대행님, 나는 마지막으로 시도했다. 나는 프로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회사를 사랑했으니까. 컨트롤 서버는 단순한 컴퓨터가 아닙니다. 하나의 생태계예요. 적절한 이관 절차 없이 저를 제거하면 그만. 최민준이 일어나며 테이블 위로 몸을 숙였다. 당신은 방해물일 뿐이야. 계정 넘겨요. 아니면 퇴직금 소송으로 갈 거니까. 나는 긴 침묵 속에서 그를 응시했다. 그 오만함. 시스템에 대한, 업무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태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큰 소리는 아니었다. 자물쇠가 잠기는 듯한 조용한 금속성 클릭 소리였다. 좋습니다. 내가 말했다. 노트북을 열었다. 열쇠를 원하신다고요? 드리죠. 관리자 콘솔에 로그인했다. 인터페이스는 깔끔하고 단순했다. 내가 디자인했으니까. 박지훈을 위한 새로운 슈퍼 유저 계정을 만들었다. 모든 권한을 부여했다. 자, 노트북을 돌려주며 말했다. 박 대리, 새 비밀번호 입력해. 박지훈의 떨리는 손가락이 무언가를 입력했다. 아마 파스워드백이 13 같은 거겠지. 이제 내가 말했다. 루트 소유권을 이 계정으로 이관합니다. 명령어를 입력했다. 화면이 번쩍였다. 이관 완료. 좋아요. 최민준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거봐요. 이렇게 쉬운 걸. 하나 더. 내가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다. 제 계정은요. 비활성화하시길 원하시죠? 보안 규정상? 당연하죠. 이수진 팀장이 말했다. 보안 규정이니까요. 나는 말하지 않았다. 하트비트 스크립트가 내 고유 사용자 해시값을 구체적으로 찾는다는 사실을 관리자 권한을 넘긴다고 해서 데드맨 스위치까지 넘어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내 계정 상태가 비활성으로 바뀌는 순간 백그라운드 코드에서 15분 타이머가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나는 일어섰다. 그럼 끝났네요. 사원증과 법인폰 반납해 주십시오. 이수진 팀장이 말했다. 나는 테이블 위에 그것들을 올려놓았다. 모서리가 다른 사원증, 10년 동안 가족 저녁 식사 때마다 울려댔던 법인폰. 행운을 빕니다, 최 대행님. 내가 말했다. 정말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우린 잘해나갈 겁니다. 그가 비웃었다. 나가실 때 문 조심하시고요. 나는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 자리를 지나쳤다. 건물을 나와 눈부시고 따가운 오후의 햇살 속으로 걸어갔다. 2015년형 현대 산타페에 올라타 퇴직금 서류 봉투를 조수석에 던져놓고 시동을 걸었다.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2시 15분. 시스템은 15분마다 내 심장 박동 로그인을 확인한다. 나는 방금 마지막으로 로그아웃했다.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고 우주선은 곧 추락할 예정이었다. 테이프를 조금 되감아 보자. 이 일이 진공 상태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 이건 충동적인 처형이 아니었다. 아무 의미도 없는 단어들로 가득 찬 화이트보드 위에서 계획된 내 경력에 대한 계획살인이었다. 엄밀히 말해 내가 최민준을 처음 만난 건 그가 12살 때였다. 최 회장님을 따라 사무실에 와서 리셉션 컴퓨터로 지뢰찾기를 1시간 동안 하더니 마우스가 끈적거린다고 불평했다. 나는 물티슈를 주며 키보드 위에서 치토스 좀 먹지 말라고 했다. 그때 그 꼬마가 나를 쳐다보던 경멸 어린 눈빛은 오늘 회의실에서의 눈빛과 똑같았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가 임시 CEO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임원실 리모델링이었다. 중후한 원목을 뜯어내고 유리로 바꿨다. 유리를 어찌나 많이 썼는지 애플 스토어가 수족관이랑 아이라도 낳은 꼴이었다. 투명성을 원한다나 뭐라나. 아이러니가 죽어 나자빠질 노릇이다. 그의 공포 정치가 시작된 지 1달쯤 되었을 때부터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사건이란 최민준이 뭔가를 부러뜨리고 내 탓을 하는 걸 말한다. 상상해봐라. 화요일이다. 나는 SQL 데이터베이스 깊숙한 곳에서 쿼리 시간을 수동으로 최적화하고 있다. 서버가 준비 안 됐다고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강행한 프로모션 때문에 주문량이 20% 폭주했기 때문이다. 전화가 울린다. 김 실장. 회의실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점심 동기부여 세미나 때 TED 강연 틀어야 하는데. 최민준이다. 대행님,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게스트 네트워크에 접속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물류 운영 트래픽을 우선순위로 두느라 스트리밍을 제한합니다. 보안 사내망으로 접속하세요. 거긴 비밀번호를 모르겠는데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냥 다 열어놔요. 사내 네트워크를 그냥 개방할 순 없습니다. 우린 PCI 보안 규정을 따라야 해요. 암호화를 풀면 카드사에서 하루에 1,000만 원씩 벌금을 때리고 신용카드 결제 승인을 취소할 겁니다. 침묵. 김 실장님은 진짜 꽉 막혔네요. 그냥 고치세요. 뚝. 10분 뒤. 박지훈. 그 스키니진의 기적에게서 메일이 왔다. 제목. 와이파이 업데이트. 김 실장님. 최 대행님이 라우터 설정 좀 보라고 해서요. 방화벽 규칙 초기화했더니 스트리밍 빵빵하게 잘 터져요. 껌을 삼킬 뻔했다. 방화벽을 초기화했다는 건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데이터 무료, 털어가세요라고 써붙인 거나 다름없었다. 나는 전산실로 미친 듯이 뛰었다. 본넷이 냄새를 맡기 전에 외부 연결을 끊고 백업 설정을 복구하고 구멍을 메워야 했다. 20분이 걸렸다. 그날 오후 나는 인사팀에 불려갔다. 이수진 팀장이 메모장을 들고 앉아 있었다. 김 실장님, 오늘 중요한 회의 중에 임원실 인터넷을 끊으셨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박 대리가 만든 거대한 보안 구멍을 메우느라 그랬습니다. 내 혈압은 심장내과 의사가 걱정할 수준으로 치솟았다. 걔가 사내망 전체를 공용 웹에 노출시켰다고요. 이수진 팀장이 뭔가를 적었다. 그러니까 승인 없이 서비스를 중단시켰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네요. 회사를 소송해서 구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쏘아붙였다. 김 실장님, 벽에 스파게티를 던진 유치원생을 달래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가 말했다. 우린 팀플레이어가 필요해요. 박 대리는 신선하잖아요. 혁신적이고 틀을 깰 줄 알아요. 실장님은 너무 경직돼 있어요. 경직? 그게 내 브랜드가 됐다. 마케팅팀이 실시간으로 CSS 수정하겠다고 라이브 웹사이트 관리자 권한 달라는 걸 거절했을 때도 나는 경직된 사람이었다.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링크만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구글 시트에 저장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도 나는 경직된 사람이었다. 최민준이 창고에 알리익스프레스산 싸구려 IoT 스마트 전구 500개를 달겠다고 했을 때 그게 디도스 공격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반대했을 때도 그랬다. 미래를 두려워하시네요. 최민준은 매끈한 무태안경을 고쳤으며 복도에서 내게 말했다. 보안이 어쩌고 프로토콜이 어쩌고 빠르게 움직이고 파괴하라. 는 말 좀 배우세요. 대행님 내가 말했다. 우린 물류회사입니다. 우리가 파괴하면 사람들이 인슐린을 못 받고 분유를 못 받아요. 우린 페이스북이 아닙니다. 우린 인프라라고요. 그는 그냥 픽 웃었다. 전형적인 꼰대 마인드네요. 그러고 나서 업무 성과 향상 계획, PI 날아왔다. 한국 기업에서 PIP가 뭔지 알 거다. 성과를 향상시키는 계획이 아니다. 소송 안 당하고 자르기 위한 명분 쌓기용 서류지. 내용은 가관이었다. 목표 1. 부서 간 시너지에 대해 더 협조적인 태도 보이기. 해석. 마케팅팀한테 멍청이라고 하지 말 것. 목표 2. 사고 대응 시간 50% 단축. 내 분신을 만들지 않는 한 불가능. 목표 3. 문서화 및 지식 이전. 마지막 항목이 결정적인 적신호였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 쏘아올린 조명탄. 지식 이전. 내 뇌를 위키에 쏟아부어서 박지훈이 읽고 나인 척 연기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였다. 오래된 하드드라이브와 엉킨 랜선. 그리고 내 고양이 습하게 빛바랜 사진이 놓인 큐비클에 앉아 나는 차가운 공포를 느꼈다. 놈들은 진짜로 할 작정이었다. 나는 보안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열었다. 프로토콜 오메가 VE PDF 최 회장님 서명이 박혀 있었다. 제4조 A항. 리더십 공백이나 치매 감지 시 시스템 운영실장 김명숙이 1차 사고 지휘관으로 지정된다. 시스템 무결성은 그녀의 활성 인증과 연동된다. 나는 서명을 응시했다. 회장님의 휘갈긴 서명은 굵고 힘찼다. 그는 나를 믿었다. 회사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유일한 벽이 나의 경직성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문서를 출력했다. 그 조항에 형광펜을 칠했다. 최민준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죠? 아이패드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그가 물었다. 회장님이 결제하신 재해 복구 정책입니다. 내가 말했다. 읽어보셔야 해요. 특히 암호화키 관리에서 제 역할에 대한 부분요. 그는 0.5초 정도 힐끗 보더니 재활용통에 밀어 넣었다. 다음 분기에 정책 싹 다 갈아엎을 겁니다, 김 실장님. 그건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래층 서버들처럼. 그는 읽지 않았다. 자신이 마시려던 독약병의 경고 라벨을 그냥 버린 것이다. 그 순간 슬픔이 다른 무언가로 변했다.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나는 논쟁을 멈췄다. 박지훈의 실수를 고쳐주는 것도 그만뒀다. 스마트 전구가 4GHz 주파수를 점령해서 창고 스캐너 연결을 끊어먹었을 때도 그냥 티켓만 끊어놓고 4시간 있다가 고쳤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최민준이 따졌다. 시너지를 문서화하느라 그랬습니다. 그는 내가 기술적으로는 지시를 따르면서 배가 침몰하는 걸 구경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끔찍이 싫어했다. 그래서 이수진 팀장이 마지막 면담을 하자고 불렀을 때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자기 기사를 참수하려는 왕을 위해 싸우는 것도 지쳤으니까. 하지만 사무실을 떠나 룸미러로 멀어지는 유리 건물을 보면서 안도감은 불안감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시계는 째깍거리고 있었다. 14분 남았다. 평택 물류센터의 야간 근무 조가 생각났다. 항상 우리 엄마 안부를 묻던 지게차 기사 김 반장님, 결혼 자금 모으려고 더블 시프트를 뛰던 배차 담당 최 대리, 시스템이 꺼지면 그들의 화면도 꺼진다. 스캐너 소리가 멈춘다. 송장 출력이 멈춘다. 컨베이어 벨트가 멈춘다. 카오스다. 나는 최민준만 벌 주는 게 아니었다. 그들도 벌 주는 셈이었다. 내 손이 핸드폰 위에서 망설였다. 헬프데스크에 전화할 수 있다. 박지훈한테 전화할 수 있다. 야, 지금 당장 오버라이드 명령어 안 넣으면 회사 전체가 오프라인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주유소에 차를 세웠다. 엔진은 공회전 중이었다. 또 그들을 구해줘? 나를 쓰레기통에 처박은 회사를 위해 마지막으로 영웅놀이를 해? 조수석에 놓인 퇴직금 봉투를 봤다. 즉시 해고. 아니, 텅 빈 차 안에서 속삭였다. 그토록 파괴를 원했잖아.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길 원했다. 물건을 부수길 원했다. 나는 기어를 넣고 고속도로에 합류했다. 부서지게 놔두자. 집으로 가는 길은 침묵이었다. 라디오도 팟캐스트도 없이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와 내 심장 뛰는 소리뿐이었다. 사무실 단지에서 경기도 외곽의 내 집까지는 45분 거리다. 바닐라 향초와 고양이 모래 냄새가 나는 작은 단독주택. 평소 퇴근길은 감압실 같은 곳이었지만 오늘은 카운트다운 타이머였다. 회의실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겠다. 최민준과 그 멍청이들이 퇴직금 수표 보느라 정신 팔려 놓친 기술적인 디테일 말이다. 내가 키를 넘겨주려고 노트북을 열었을 때 난 그냥 박지훈에게 비밀번호만 준 게 아니었다. 루트 소유권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했다.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의 세계에서는 열쇠만 넘겨주는 게 아니다. 자물쇠 자체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2015년 대규모 랜섬웨어 화재 이후 내가 바닥부터 다시 만든 이 시스템은 신뢰하되 검증하라 모델로 작동한다. 핵심 커널, 즉 두뇌는 15분마다 디지털 서명을 확인한다. 그 서명은 내 사용자 프로필에 붙어 있다. 쿵쿵, 김명숙이 여기 있나? 네. 쿵쿵, 김명숙이 여전히 승인된 상태인가? 네. 박지훈의 계정을 만들었을 때 시스템은 경고를 띄웠다. 터미널 창에 뜬 크고 못생긴 노란 박스. 경고. 루트 권한 이전은 보안 하트비트를 마이그레이션 하지 않음. 커널 안정성을 위해 1차 사고 지휘관 김명숙의 인증이 여전히 필요함. 진행하시겠습니까? 나는 멈췄었다. 최민준을 봤었다. 대행님,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경고 보이시죠? 시스템 안정성을 확인하려면 여전히 제 서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트비트가 저 대신 박 대리를 찾도록 코드를 다시 짜지 않으면 시스템이 패닉에 빠질 거예요. 최민주는 애플워치 알림을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다. 김 실장님, 기술 용어로 헷갈리게 좀 하지 마세요. 하트비트 설정은 박 대리가 나중에 할 겁니다. 그냥 권한 넘겨요. 사시에 이사회 있다고요. 박 대리 녀석을 보며 물었다. 리눅스 환경에서 커스텀 펄펄 스크립트 써서 하트비트 데몬 재설정할 줄 알아? 박지훈은 가슴을 펴며 말했다. 저 리눅스 알아요. sudo apt get update 맞죠? 웃음이 터질 뻔했다. 그건 밴드 하나 붙일 줄 안다고. 개흉 수술할 줄 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였다. 그래, 내가 말했다. Y를 누르고 엔터를 쳤다. 루트 권한 이전됨. 1차 사용자 김명숙 상태. 해지 대기 중. 그게 방아쇠였다. 인사팀의 이수진이 내 액티브 디렉터리 AD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순간 시계가 돌아갔다. 시스템은 내 계정에 핑을 보낼 것이다. 사용자 비활성화됨 응답을 받을 것이다. 2번 더 시도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내가 침해당했거나 해고됐거나 납치당했다고 가정하고 프로토콜 오메가를 실행할 것이다. 오후 2시 50분 집 진입로에 차를 댔다. 해고 처리는 2시 15분. IT 운영팀 박지훈이 내 접속을 끄는 건 아마 2시 30분. 첫 번째 하트비트 실패는 2시 45분. 두 번째는 3시 정각. 3시 15분. 락다운 시작. 집에 들어갔다. 내 뚱뚱한 치즈 태비 고양이 스파기 밥 내놓으라고 야옹거렸다. 사료를 부어주는데 손이 약간 떨렸다. 내 걱정 때문에 떠는 게 아니었다. 난 저축도 있고 기술도 있다. 월요일이면 당장 은행 전산실에 재취업할 수 있다. 내가 떠는 건 프로토콜 오메가가 실제로 뭘 하는지 알기 때문이었다. 식탁에 앉아 개인 노트북을 열었다. 회사 망에는 접속할 수 없었다. 지금 그러면 불법이니까. 하지만 대국민용 웹사이트는 들어갈 수 있었다. www.daihan-logistics.co 떠 있었다.
메인 배너엔 웃고 있는 트럭 기사의 스톡 사진이 걸려 있었다. 배송 조회바도 작동했다. 오후 3시 5분, 10분 남았다. 부엌으로 가서 편의점에서 사온 10,000원짜리 와인을 따랐다. 보통 낮술은 안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내 경력의 장례식 날이고 조문객은 나 혼자뿐이니까 전화해볼까 생각했다. 진심으로. 연락처에서 박지훈 번호를 띄웠다. 문자라도 보낼까. 야, 당장 US를 비인 Heartbeat Override. 실행 안 하면 회사 망해. 아마 무시하거나 더 나쁘게는 최민준이 내가 해킹 시도한다고 주장하겠지. 백도어로 들어오려 한다. 차단해! 폰을 내려놓았다. 그들이 파괴를 원했어. 고양이에게 말했다.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잖아.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했다. 3시 14분. 아직 정상. 3시 15분. 새로 고침. 페이지 로딩이 조금 느려졌다. 기다렸다. 3시 16분. 배송 조회 클릭. 로딩 바가 돈다. 돌고 돌고 또 돈다. 그러다 뜬 일반 오류 메시지. 이제 시작이네. 내가 속삭였다.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승리의 맛이었지만 죄책감이라는 강한 뒷맛이 남았다. 내 부엌의 침묵은 무거웠다. 하지만 20km 떨어진 그 유리 사무실 안의 침묵은 곧 전화벨 소리로 산산조각 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서버가 터지면 영화처럼 스파크가 튀고 화면이 꺼지고 사이렌이 울릴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현실은 훨씬 더 미묘하고 훨씬 더 공포스럽다. 소음이 있어야 할 곳에 침묵이, 움직임이 있어야 할 곳에 정적이 흐르는 것이다. 벤더사 현황 포털 탭을 열었다. 이건 유지보수 공지용으로 완전히 별도 서버 AWS에 호스팅해 둔 거라 다운되진 않지만 내부 상태를 읽어온다. 3시 20분. 상태 표시등이 바뀌기 시작했다. 북부 센터 성능 저하, 남부 센터 응답 없음, API 게이트웨이 심각, 결제 프로세서 타임아웃.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붙은 것 같았다. 지금 우주선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겠다. 프로토콜 오메가는 봉쇄 전략이다. 네트워크가 오염됐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신뢰 취소다. 컴퓨터끼리 대화할 때 쓰는 신분증인 디지털 인증서를 모조리 폐기한다. 웹서버가 주문 조회를 하려고 데이터베이스에 말을 건다. 누구세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차단, 다시 시도, 차단. 웹서버는 패닉에 빠져 죽어버린다. 사무실에선 인터넷이 느려지는 걸로 나타날 거다. 최민주는 스포티파이에서 듣던 성공을 위한 비트 스트리밍이 버퍼링 걸린다고 비싼 마우스를 툭툭 치고 있겠지. 하지만 진짜 피를 보는 곳은 물류 창고다. 우리 창고는 자동화되어 있다. 로봇이 팔레트를 옮기고 스캐너가 사람에게 박스를 어디 둘지 알려준다. 인증서가 폐기되면 스캐너는 장님이 된다. 지게차를 탄 김 반장이 의료용품 팔레트를 스캔한다고 치자 보통은 삐빅 A4구역이라고 떠야 한다. 대신 스캐너 화면이 빨갛게 변한다. 10년 전 내가 하드코딩해둔 메시지가 뜬다. 시스템 락다운.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에러 데드맨 트리거. 김 반장은 화면을 두드렸을 거다. 그러곤 무전기를 들겠지. 어이, 내 스캐너 죽었는데? 나도요. 최 대리가 말한다. 나도. 모두가 말한다. 갑자기 15영평짜리 창고에 재고는 쌓여 있는데 움직일 방법이 없어진다. 컨베이어 벨트는 중앙 두뇌와 연결이 끊기면 안전 예방 차원에서 자동으로 멈춘다. 회사의 생명줄인 창고의 웅웅거림이 죽었다. 식탁 위 내 개인 폰이 진동했다. 배차 담당 최 대리였다. 우린 페이스북 친구다. 김 실장님, 오늘 출근하셨어요? 갑자기 다 멈췄어요. 타임클락까지요. 소장님들 난리 났어요. 문자를 쳐다봤다. 엄지손가락이 답장 버튼 위에서 맴돌았다. 나 이제 거기 안 다녀, 최 대리. 행운을 빌어. 아니, 너무 씁쓸하다. 외근 중이야. 너무 모호하다. 답장하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개입하면 법적 책임이 생긴다. 도움을 제안하면 시스템 조작이 된다. 나는 유령이 되어야 했다. 오후 3시 45분. 진짜 고통이 시작됐다. 화면에 벤더 포털이 다시 업데이트됐다. 이메일 서버 오프라인, 무료 IP 전화 시스템 오프라인. 프로토콜 오메가는 해커들이 공모하거나 데이터를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해 내부 통신 채널을 차단한다. 즉, 사무실 안에서 최민주는 박지훈에게 이메일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수 없다. 전화도 인터넷 전화라 먹통이다. 서로 찾으러 뛰어다녀야 한다. 최민준이 유리 사무실을 박차고 나와 왜 이메일이 안 돼? 투자 계약서 오기로 했는데 라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 그려졌다. 밴드 티셔츠가 땀에 절은 박지훈은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겠지만 관리자 콘솔에 로그인을 못할 거다. 왜? 관리자 콘솔은 방금 스스로를 잠가버린 서버를 통한 2단계 인증이 필요하니까. 조종석 문은 잠겼고 비행기는 자동 조종 모드로 태평양 한가운데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와인을 2번째 잔에 따랐다. 즐겁지는 않았다. 아니, 한 10% 정도는 즐거웠을지도 모른다. 경직되고 구시대적이라고 불렸던 옹졸한 내 마음 한구석은 말이다. 하지만 나머지 90%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비용을 아니까. 창고가 멈춘 매 1분마다 생산성 손실과 지연 위약금으로 회사는 약 800만 원을 날린다. 30분 지났다. 2억 4천만 원이 증발했다. 펑. 첫 번째 전화가 왔다. 최민주는 아니었다. 걘 자존심이 너무 세니까. 김 반장이었다. 언젠가 주차장에서 차가 퍼졌을 때 점프선 연결해 준 적이 있어서 내 번호를 안다. 전화기가 나무 식탁 위에서 징징거렸다. 발신자. 김 반장님. 울리게 놔뒀다. 머리를 써. 김명숙. 받지 마. 징. 그는 좋은 사람이다. 애가 셋이다.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날린다. 징. 받았다. 여보세요? 김 실장님.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김 반장 목소리가 컸다. 조용한 창고 벽에 울리는 듯 했다. 지금 뭔가 잘못됐어요. 시스템 전체가 벽돌이 됐슈. 화면에 데드맨 트리거라고 뜨는데 소장들은 닭모가지 비틀린 것처럼 뛰어다니고 난리 났어요. 이거 보고 계슈? 김 반장님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다. 저 회사에 없습니다. 알아요. 원격으로 못 들어오남? 독에 트럭들이 줄 서슈. 기사들 뚜껑 열리기 직전인디. 반장님 내가 말했다. 원격 못합니다. 저 거기 안 다녀요. 이 시간 전에 잘렸어요. 침묵. 무겁고 멍한 침묵. 잘렸다고요? 그럼 시스템은 누가 돌려? 박 대리요. 스키니진 입은 애. 아이고 맙소사. 김 반장이 웃었다. 건조하고 어두운 웃음소리였다. 그럼 끝난 거네. 우리 원된 거유? 거의요 반장님. 걔들이 오버라이드 못 찾아내면요? 못 찾지. 김 반장이 말했다. 커피포트 물 채우는 법도 모르는 놈들인디. 미안해요 반장님. 실장님 탓 아뇨. 데드맨 트리거라니. 실장님이 만든 것 같구먼.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습니다. 허허. 알쏜슈. 가서 기사들 낮잠이나 자라고 해야겠네. 꽤 오래 걸릴 것 같으니. 뚝. 폰을 내려놓았다. 벤더 포털이 완전히 빨갛게 변했다. 시스템 상태 락다운. 우주선은 그냥 추락한 게 아니었다. 땅속에 처박혔다. 내가 와인을 홀짝이는 동안 이제 박지훈과 겁에 질린 인턴 강군으로 구성된 IT 부서는 스카이다이빙 사고 때나 나올 법한 아드레날린을 뿜어내고 있었을 거다. 그 방과 그 사람들을 아니까 상황이 눈에 선하다. 상황실은 서버실 옆에 있는 창문 없는 작은 방이다. 사방이 화이트보드다. 박지훈은 미친 듯이 타자를 친다. 로그인, 애드민, 비밀번호 XXXX, 거부됨, 계정 잠김, 루트 시도. 최민준이 뒤에 서서 소리 지른다. 그냥 마스터 비밀번호 쓰라고. 쓰고 있다고요. 박지훈 목소리가 갈라진다. 안 먹혀요. 인증 서버 도달 불가라고 뜬다고요. 최민준은 아이폰을 꺼내
외부 지원 업체 테크 스쿼드에 전화한다. 우리가 월정액 내고 쓰는 곳인데 주로 프린터 수리나 하는 곳이다. 그는 폰을 본다. 와이파이 없음, 오지로 바꾼다, 건다. 네, 대한물류 최민준 대표입니다. 지금 글리치가 생겨서요.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마 브리토나 먹고 있을 테크 스쿼드 직원이 묻는다. 껐다 켜보셨나요? 끌 수가 없다고. 최민준이 비명을 지른다. 로그인이 안 돼서 끄지도 못한다고. 이때 CFO인 정상무가 등장한다. 그는 시너지니 우주선이니 관심 없다. 현금 흐름만 본다. 정상무가 상황실로 들이닥친다. 손에 출력물을 들고 있다. 최대행, 결제 게이트웨이 왜 다 죽었어? 방금 카드사 가맹점 관리팀에서 전화 왔어. 이상 거래 감지돼서 승인 거절 때리고 있다고. 기술적인 글리치예요, 상무님. 최민준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한다. 박 대리가 처리 중입니다. 정상무는 지금 과호흡이 와서 뇌졸중 직전처럼 보이는 박지훈을 본다. 최대행, 김 실장 어딨어? 방이 조용해진다. 옆방 서버실 팬소리가 그들을 비웃듯 더 크게 웅웅거린다. 김명숙 씨는 더 이상 우리 조직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최민준이 딱딱하게 말한다. 피벗 하는 중이라서요. 김 실장을 잘랐다고? 정상무의 얼굴이 적자 난 대차대조표처럼 붉어진다. 오늘 분기 마감일인데 레거시 스택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을 잘랐다고? 해로운 존재였어요. 최민준이 방어한다. 우리 발목을 잡고 있었다고요. 지금 보니까 정상무가 거대한 빨간 자물쇠 아이콘이 떠있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한다. 우리 멱살 잡고 버텨주던 게 그 사람 같은데. 집에서 나는 링크드인을 확인했다. 프로필 업데이트나 하지 뭐. 구직 중. 새 헤드라인을 쳤다. 재해 복구 및 경영진 무능관리 전문 시니어 시스템 아키텍트. 너무 맵다. 뒷부분은 지웠다. 갑자기 개인 메일이 띵동 울렸다. 박지훈이 개인 지메일로 보낸 거였다. 사내 메일이 죽었으니까. 제목, 긴급 질문. 제발 도와주세요. 실장님 나가신 거 아는데 서버가 이상해요. 프로토콜 오메가라고 뜨는데 이거 나쁜 건가요? 멈추는 비번 아세요? 최대행님이 저한테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유유. 메일을 봤다. 불쌍한 녀석. 스키니진 입은 희생양일 뿐인데 하지만 내가 비밀번호를 주면 교훈을 망치게 된다. 그리고 법적으로 내가 비밀번호를 줬는데 걔가 오타를 내서 DB를 날려먹으면 무단 개입으로 소송당할 수 있다. 답장을 썼다. 박 대리, 난 더 이상 대한물류 직원이 아니라서 사내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논의할 권한이 없어. 전산실 금고에 있는 재해복구 프로토콜 VE 문서를 참고해. 금고 비번은 1234야. 진짜야. 김명숙,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 안다. 빨간 바인더. 그 바인더 첫 페이지에 24포인트 볼드체로 이렇게 쓰여 있다. 시스템 락다운 시, 강제 재부팅 시도 금지. 하드 리부팅은 도난 방지를 위해 데이터 삭제를 트리거함. 즉시 1차 사고 지휘관에게 연락할 것. 기다렸다. 10분 뒤 전화가 울렸다. 박지훈이 아니라 최민준이었다. 김 실장님. 목소리가 팽팽했다. 수류탄 핀을 잡고 있는 사람처럼 여보세요, 최대행님. 웬일이시죠? 퇴직 면담은 끝난 걸로 아는데요. 이봐요. 작은 문제가 생겨서요, 시스템이. 안전 모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보안이 철저하네요. 잘 됐군요. 개소리 집어치워요. 지금 당장 오버라이드 코드 내놔요. 대행님, 나는 옆 의자에 발을 올리며 말했다. 전 코드가 없어요. 코드는 제 RSA 보안 토큰에서 롤링 알고리즘으로 생성되거든요. 아시잖아요. 제가 반납한 거. 봉투에 넣었는데요. 침묵, 토큰, 그가 속삭였다. 열쇠고리에 달린 검은색 작은 기기요. 내가 상기시켜줬다. 대행님이 구닥다리 기술이라고 했던 거요. 그거 어딨어? 그가 방 안에 누군가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다. 봉투 어딨냐고. 부스럭거리는 소리. 종이 떨어지는 소리. 이수진 팀장이 인사팀으로 가져갔는데요. 박지훈 목소리.
인사팀 문 잠겼잖아. 최민준이 소리쳤다. 전자 도어록이 네트워크에 물려 있다고. 나는 미소 지었다. 곤란하게 됐네요, 최 대행님. 하지만 혁신적으로 잘 빠져나오실 거라 믿어요. 김 실장, 잠깐만. 뚝. 잔인하게 구는 게 아니었다. 교육적인 거다. 그들은 토큰을 가지고 있었다. 단지 문을 열어주던 사람을 잘라버려서 토큰이 있는 방에 못 들어갈 뿐이었다. 아이러니가 어찌나 진한지 식빵에 발라 먹어도 될 정도였다. 시계를 봤다. 4시 30분. 은행 마감은 5시다. 5시까지 일일 정산 파일이 은행에 도착하지 않으면 회사는 회전 신용 대출 계약을 위반하게 된다. CFO인 정상무는 이걸 알고 있다. 법적 협박이 시작될 타이밍이다. 오후 4시 45분 우주선은 단순히 멈춘 게 아니라 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우리는 대형 마트, 이를테면 이마트나 쿠팡 같은 곳에 납품한다. 그들은 지연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들의 공급망은 분 단위로 최적화되어 있다. 우리 트럭이 30분 내로 물류센터에 도착하지 않으면 막대한 페널티를 문다. 그리고 지금 우리 트럭들은 시동이 꺼진 채 주차장에 서 있었다. 기사들이 배차표를 못 받았으니까. 트위터스를 확인했다. 기사 한 명이 영상을 올렸다. trucker Kim, 대한물류 이천센터 갇힘. 정문 잠기고 시스템 다운됨. 아무도 뭔 일인지 모름. 물류 대란 돈 못 받음. 좋아요 500개. 메가마트 공식 계정에서 불만 글이 올라왔다. @megamartkr. 대한물류님들 내일 입고 예정 물량 0으로 뜨는데요. 해명 좀. 임원실 분위기는 패닉에서 공포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걸 아는 이유는 정상무가 나중에 위스키 3잔 마시고 문자로 중계해줬기 때문이다. 오후 4시 52분 정상무가 전화했다. 김 실장, 정상무는 이 시간 만에 10년은 늙은 목소리였다. 제발 고칠 수 있다고 말해줘. 안녕하세요 상무님. 고칠 수 있죠. 박 대리는 못하지만요. 최 대행이 당신 고소하겠대. 정상무가 속삭였다. 지금 법무법인하고 통화 중이야. 사보타주랑 업무방해죄 거론하고 있어. 그러라고 하세요.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상무님, 3년 전 이사회 기억나세요? 사이버 보안 예산 승인했던 거요. 가물가물한데 회의록 찾아보세요. 데드맨 프로토콜 부분요. 누가 결제했는지 보시고요. 제가 아니에요. 이사회랑 왕 회장님이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데? 적격한 후임자와 30일간의 인수인계 기간 없이 1차 지휘관이 제거될 경우 시스템은 락다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최민주는 통보 없이 저를 즉시 해고했고 주니어 사원으로 대체했어요. 그가 회사의 면역 시스템을 직접 작동시킨 겁니다. 정상무는 말이 없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다. 점들을 연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가 말을 끊었다. 전 해고 절차를 따랐습니다. 계정 반납했고 사업장을 떠났죠. 시스템은 당신들이 돈 주고 시킨 대로 정확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무단 탈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최민준이 바로 그 무단 탈취범이고요. 맙소사, 정상무가 한숨을 쉬었다. 8분 안에 원장 파일 은행으로 못 보내면 우리 부도 처리될 수도 있어. 400억 대출 회수 들어올 거야. 우린 현금 400억 없다고. 그럼 빠로라도 찾아보셔야겠네요. 내가 말했다. 인사팀 문 따고 들어가서 내 RSA 토큰 가져오려면요. 하지만 토큰이 있어도 핀 번호 모르잖아요. 박지훈한테 핀 번호 안 줄 겁니다. 원하는 게 뭐야? 정상무가 물었다. 드디어 올바른 질문이 나왔다. 상무님한텐 원하는 거 없어요. 하지만 최민준이 회사를 돌려받고 싶으면 직접 나한테 부탁해야 할 겁니다. 변호사 끼고 말고 사과와 함께요. 그 자존심에 절대 안 할 텐데. 그럼 파산법원 좋아하길 바라야죠. 은행 마감 7분 남았습니다. 뚝. 심장이 쿵쿵 뛰었다. 위험한 도박이었다. 400억짜리 대출을 놓고 치킨 게임을 하고 있었다. 회사가 망하면 내가 가진 스톡 옵션도 휴지 조각이 된다. 나도 피해를 보는 거다. 하지만 이건 돈 이상의 문제였다. 원칙의 문제였다.
최민준이 나를 구형이라고 부를 때마다 섹시하지 않다는 이유로 안전 경고를 무시할 때마다 쌓인 분노였다. 4시 58분. 은행 마감 시간이 지났다. 기술적으로는 아침까지 소명할 유예 기간이 있지만 은행 자동화 시스템엔 이미 빨간 깃발이 떴을 거다. 전송 실패. 리스크 경고. 5시 15분. 퀵 서비스가 우리 집에 도착했다. 빠르기도 하지. 문을 열었다. 퀵 기사가 서류 봉투를 건넸다. 내용 증명. 업무방해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예고 통지서. 수신 김명숙. 발신 법무법인 태산. 형사 고발. 업무상 배임. 단어들이 춤을 췄다. 최민주는 전쟁을 택했다. 서류를 받았다. 부엌으로 가서 와인잔과 시스템 락다운 화면 옆에 놓고 사진을 찍었다. 올리진 않았다. 그냥 저장했다. 증거물 1호. 내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사울은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의 강 변호사다. 강 변호사님, 내 고용계약서 좀 봐줘요. 특히 부당 해고랑 자동화된 보안 프로토콜에 대한 면책 조항. 김 실장님, 강 변호사가 재미있다는 듯 말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모든 걸 멈췄더니 세상이 멸망하고 있네요. 내가 내용 증명을 읽는 동안 임원회의실에선 전혀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최민주는 서성거리며 소리쳤다. 그 여자가 해킹한 거야. 로직 밤을 심었다고. 경찰 불러야 해. 사내 변호사인 강 변호사. 내 변호사 안 입는 빨간 바인더를 읽고 있었다. 박지훈이 드라이버로 인사팀 문 경첩을 뜯어내서 겨우 찾아온 그 바인더다. 대행님, 강 변호사가 날카롭게 말했다. 앉으세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내가 CEO야. 직무대행이시죠. 강 변호사가 정정했다. 그리고 지금 대행님은 치명적인 거버넌스 실패의 유력한 용의자십니다. 뭐? 최민준이 멈췄다. 프로토콜 오메가 문서를 읽고 있습니다. 안경을 고쳤으며 그녀가 말했다. 여기 명확히 나와 있네요. 시스템 안정성은 운영실장의 지속적인 인증에 의존한다. 30일간의 병행 운영 없이 해당 사용자를 제거하면 자동 락다운된다. 30일 인수인계 하셨나요? 아니, 우린 애자일하니까 한 달씩 인수인계 안 한다고. 해고하기 전에 이 문서 읽어보셨어요? 대충. 봤지. 기술적인 헛소리 같아서. 강 변호사가 바인더를 덮었다. 이 기술적인 헛소리가 이사장이 서명한 구속력 있는 보안 정책입니다. 이걸 위반하셨으니 단순히 직원을 해고한 게 아니라 정관을 위반하신 겁니다. 최민준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경고 안 했잖아? 그녀가 정상무를 봤다. 정상무는 폰으로 이메일 아카이브를 열었다. 사실 정상무가 말했다. 2주 전에 김 실장이 보낸 이메일이 있어. 제목 IT 인력 급변에 따른 리스크 평가. 여기에 루트 권한 상실이 치명적 리스크라고 명시했네. 대행님이 답장도 했어. 김 실장 블로커 되지 마세요라고. 방이 조용해졌다. 이게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었다. 최민주는 단순 과실이 아니었다. 고의적 태만이었다. 서면으로 경고를 받았는데도 묵살했다. 소송 걸면 강 변호사가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말했다. 그쪽은 이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할 겁니다. 서명된 정책서도요. 시스템은 무능한 탈취를 막기 위해 설계된 대로 작동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거고 이길 겁니다. 언론이 아주 좋아하겠네요. CEO가 매뉴얼 안 읽어서 자기 회사 박살내다. 최민준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우주선 선장은 에어록 닫는 걸 깜빡했다는 걸 깨달았다. 어떡하지? 목소리가 작아졌다. 항복해야죠. 정상무가 말했다. 전화해요. 협박 말고 빌어야지. 빌 수는 없어. 약해 보이잖아. 약하시잖아요. 강 변호사가 쏘아붙였다. 그리고 지금 시간당 1억씩 까먹고 계시고요. 이사장님께 전화하세요. 박 이사장은 70대의 최 회장님과 골프 친구고 혼란을 극도로 싫어하는 분이다. 스피커폰으로 연결됐다. 이사장님, 정상무가 말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리드가 죽었습니다. 최대행이 김 실장을 해고했습니다. 뭘 했다고? 박 이사장의 고함이 터졌다. 운영은 누가 해? 박 대리요. 그 머리 기네. 맙소사, 김 실장 연결해. 당장 집에 있습니다. 최대행이 법적 조치를 예고해서 취소해. 박 이사장이 명령했다. 당장 화상회의 연결해.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줘. 최대행 내일 아침까지 해결 안 되면 출근하지 마라. 저녁 6시 30분. 내 노트북이 울렸다. 줌 초대였다. 제목 긴급 해결 회의. 참석자 최민준, 정상무, 강 변호사, 박 이사장, 음성, 이사회 멤버들. 초대장을 봤다. 반쯤 빈 와인병을 봤다. 화장실에 가서 얼굴에 물 좀 묻히고 잠옷 바지 위에 깔끔한 블레이저 재킷을 걸쳤다. 헤드셋을 썼다. 회의 참가 클릭. 화면이 떴다. 최민주는 운 것 같은 얼굴이었다. 정상무는 지쳐 보였고 강 변호사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내가 명랑하게 말했다. 시너지는 잘 나고 있나요? 김 실장님, 퇴직 조건에 대해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가 부드럽고 프로페셔널하게 시작했다. 오해는 없어요. 내가 말했다. 해고됐고 나왔죠. 시스템이 절 그리워해서 문을 잠갔고요. 아주 충직한 녀석이죠. 오버라이드가 필요해요. 최민준이 끙끙거렸다. 코드만 줘요. 안 된다니까요. 토큰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토큰이 있어도 생체 인식, 즉 서버실 콘솔에 제 지문이 필요해요. 레벨 오락다운을 풀려면 물리적 존재가 필수입니다. 그럼 와요. 최민준이 말했다. 와서 고치라고. 내가 왜요? 내가 물었다. 전 직원이 아닙니다. 리스크 덩어리죠. 내용 증명까지 보내셨던데. 취소합니다. 강 변호사가 급히 말했다. 파쇄된 걸로 치세요. 시작이 좋네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전 여전히 백수고 공짜로는 일 안 합니다. 시간당 페이 드릴게요. 정상무가 말했다. 컨설팅 비용으로 시급 2배 쳐드리죠. 2배요? 내가 웃었다. 지지. 상무님, 지금 수십억을 날리고 계시잖아요. 2배는 껌값이죠. 원하는 게 뭡니까? 박 이사장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왔다. 가격을 말해봐요, 김 실장.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승기를 잡았다. 단순히 돈만 원하는 게 아니었다. 돈은 쉽다. 나는 정의를 원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검지 하나를 폈다. 첫째, 직원으로 복귀하진 않습니다. 경영진을 신뢰할 수 없어서요. 최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독립 컨설턴트로 계약합니다. 10분 전에 리걸줌 같은 걸로 사업자 등록했으니까 제 회사 이름으로 청구할 겁니다. 좋아요. 정상무가 말했다. 단가는 시간당 60만 원. 최소 100시간 보장, 선불. 정상무가 움찔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오케이. 둘째, 2번째 손가락을 폈다. 내 해고가 경영진의 판단 착오였음을 명시하는 공식 사과문과 복직 요청서를 작성해서 전사 이메일로 발송하고 내 인사 파일에 첨부하세요. 최민준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내가 실수했다고 이메일을 보내라고? 절대 못해. 그럼 시스템은 계속 다운된 상태로 두죠. 내가 말했다. 내일 주가 15% 떨어지면 주주들한테 직접 설명하시든가. 해, 최대행. 박 이사장이 짖었다. 알겠습니다. 최민준이 이를 악물었다. 보낼게. 셋째, 계속했다. 이건 협상 불가입니다. 시스템 운영 부서에 대한 완전한 자율권, 시너지 간섭 금지, 내가 승인하지 않은 변경 관리 티켓은 금지. 나는 CEO가 아니라 이사회에 직접 보고합니다. 내 회사 운영에서 날 배제하겠다고? 최민준이 항의했다. 운영에서 배제하는 게 아니야, 최민준 씨. 당신이 서버랑 토스터 차이도 모른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막는 거지. 로고나 만들고 마케팅이랑 놀아. 인프라는 손대지 마. 이건 말도 안 돼. 최민준이 침을 튀겼다. 박 이사장님, 저 여자가 우릴 인질로 잡고 있다고요. 자네가 도랑에 처박은 차 열쇠를 김 실장이 쥐고 있는 거지.
박 이사장이 말했다. 동의하네. 운영은 추후 통지 시까지 이사회 직속이다. 마지막으로 넷째, 내가 말했다. 내 퇴직금 패키지를 2배로 늘려서 계약금으로 지급하세요. 방금 직원은 안 하신다고. 강 변호사가 지적했다. 정신적 피해보상금이라고 해두죠. 내가 말했다. 내 인생의 역작을 오후 한나절 만에 박살내는 걸 지켜본 스트레스 비용이요. 그들은 마이크를 껐다. 논쟁하는 모습이 보였다. 최민주는 팔을 휘저었고 정상무는 시계를 가리켰고 강 변호사는 미친 듯이 타이핑을 했다.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다. 7시. 야간조가 곧 출근할 시간이다. 마이크가 켜졌다. 동의합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다. 지금 계약서 이메일로 보냅니다. 전자 서명해 주세요. 그리고 송금은 제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상무가 말했다. 확인증 갈 겁니다. 기다렸다. 메일 수신음. 컨설팅 계약서 김명숙 대표. 열었다. 다 들어있었다. 6억만 원 선불. 자율권. 해고 철회. 또 다른 수신음. 입금 확인. 6억만 원. 미소 지었다. 좋아요. 내가 말했다. 지금 차에 탑니다. 서둘러 주세요. 정상무가 말했다. 45분 걸려요. 그리고 최대행님? 뭐요? 커피 준비해놔요. 블랙으로. 그리고 박지훈한테 타자 그만 치라고 해요. 키보드 한 번만 더 건드리면 추가 요금 1,000만 원 청구할 거니까. 노트북을 덮고 일어났다. 몸이 가벼웠다.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건물주였다. 다시 사무실로 차를 몰았다. 해는 이미 졌다. 스마트 조명 시스템도 나가버려서 유리 건물은 말 그대로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정문에 도착했다. 사원증은 당연히 안 먹혔다. 최민준이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패배한 모습이었다. 조끼는 구겨졌고 머리는 헝클어졌다. 즐거웠죠? 문을 잡아주며 그가 중얼거렸다. 최 대행님, 멈추지 않고 지나치며 말했다. 즐긴 게 아니라 예상한 겁니다. 차이가 있죠. 전산실로 걸어갔다. 상황실에선 식은땀 냄새와 눅눅한 피자 냄새가 났다. 박지우는 나를 구세주 보듯 쳐다봤다. 실장님, 오마이갓, 제가 스토리부트 해봤는데, 쉿. 손가락으로 입을 막았다. 가서 구석에 앉아 있어. 메인 콘솔로 갔다. 붉게 빛나고 있었다. 시스템 락다운. 인증 필요. 주머니에서 정상무가 쭈뼛거리며 건네준 내 RSA 토큰을 꺼냈다. 생체 인식기에 엄지손가락을 댔다. 삐빅. 신원 확인됨. 김명숙. 마스터 오버라이드 시퀀스를 입력했다. 비밀번호가 아니다. 최 회장님과 내가 고른 시구절이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엔터. 붉은 화면이 깜빡였다. 호박색으로 변했다. 그리고 천천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초록색이 퍼져나갔다. 서비스 복구 중. DB 연결됨. 네트워크 온라인. 창고 스캐너 활성. 도시 어딘가에서 김반장의 스캐너가 삐빅하고 울렸을 거다. 돌아왔다. 박지훈이 환호했다. 무시했다. 최민준을 돌아봤다. 고쳤습니다. 내가 말했다. 이제 신뢰가 안 된다면 컨설팅 인보이스 청구서 좀 뽑아야 해서요. 전산실이 다시 살아나는 소리는 나에게 음악이다. 펜이 돌아가고 하드 드라이브가 틱틱거리고 활동 표시등이 리드미컬하게 깜빡이는 소리. 몸에 다시 심장이 뛰는 소리다. 박지훈 이 녀석이 낮게 맞춰놓은 내 옛 의자에 앉아 대시보드들이 하나씩 초록불로 바뀌는 걸 지켜봤다. 밖에서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밀려있던 분노한 고객들의 전화다. 전화 좀 받지? 방을 향해 짖었다. 최민주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남은 직원이 자기뿐이라는 걸 깨닫고 실제로 수화기를 들었다. 대한물류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가 비참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다음 6시간 동안 로그를 정리하고 에러큐를 비우고 보안 FTP 채널로 은행 파일을 수동 전송했다. 새벽 2시에 확인 메시지를 받았다. 대출은 안전하다. 회사는 산다. 새벽 3시.
마침내 의자에 몸을 기댔다. 정상무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 꼴이었다. 여기요. 그가 건넸다. 블랙. 고마워요, 상무님. 당신이 우릴 살렸어, 김 실장. 전 시스템을 살린 거죠. 상무님 엉덩이는 아직 이사회 불판 위에 있을 텐데요. 그가 어두운 웃음을 지었다. 그래, 박 이사장이 월요일에 긴급회의 소집했어. 아마 최민준 대행 타이틀은 곧 떨어질 것 같아. 내 알바 아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전 그냥 컨설턴트니까. 다음 날 아침 이메일이 나갔다. 발신, CEO 집무실, 수신, 전 직원. 제목, 어제 발생한 장애에 대한 업데이트. 팀원 여러분, 경영진의 절차적 판단 착오로 인해 어제 전사적 시스템 락다운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의 차질을 빚어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향후 안정성을 위해 김명숙님을 수석 시스템 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즉시 이 실수를 바로잡겠습니다. 짧았다. 고통스러웠을 거다. 완벽했다. 나는 다음날 사무실에 나가지 않았다. 재택근무했다. 내 새 계약서엔 내가 원하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오전 10시에 잠옷 차림으로 로그인했다. 로그를 확인했다. 박지훈이 테스트 서버에 코인 채굴기를 설치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IP를 차단하고 슬랙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 마라. 넵, 죄송합니다. 며칠 뒤 우편으로 편지가 하나 왔다. 변호사가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온 거였다. 떨리는 손글씨. 김 실장, 박 이사장한테 들었네. 녀석 때문에 미안해. 지엄마의 성급함이랑 내 고집을 닮아서 그래. 나쁜 조합이지. 배 가라앉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 보너스로 뭐 좋은 거 하나 사게. 자네가 선장이야. 최 회장. 편지를 코르크보드에 꽂았다. 스팍 사진 옆에. 그래서 여기 내가 있다. 예전 월급의 2배를 번다. 마케팅팀 회의는 영건. 최민주는? 그는 특수 프로젝트 팀으로 발령났다. 브랜드 아울리치 담당이라는데 내 생각엔 인스타그램 관리하는 것 같다. 거기서도 차단해버렸다. 이 이야기의 교훈. 왕국 열쇠를 쥔 사람을 자를 거면 자물쇠부터 바꿔라. 그리고 불 켜는 법을 아는 유일한 사람에게 꼰대 레가시라고 부르지 마라. 특히 그게 아줌마라면 더더욱. 자, 실례. 서버 패치해야 한다. 이번엔 야근 수당 청구할 거다. 여기까지 읽어준 휴게실의 전설들. 고맙다. 더 많은 혼돈을 원하면 구독해라. 당신의 꼰대 부장이 공포에 질려 커피를 쏟게 만들어주자.